자, 김만배와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열린공감 TV가 요즘 열일하고 있죠. 확실히 지금 이 시대의 낙곰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된 것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김만배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과는 욕하며 싸우는 사이다. 대장동 삼각동맹의 대장은 박영수 전 특검이다. 2월 5일 날 공개한 내용이고요.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2019년 4월 30일 대장동의 화천대유 배당금 460억 원이 50억 클럽의 돈잔치 시작한 날, 이게 4월 30일이고요. 같은 4월 30일 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던 날이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를 제외시킨 사람은 윤석열 검사였다. 그래서 그 전에 김만배의 녹취에 나오죠.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되면 이게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냐고요. 그 김만배가 한 말인데요. 나는 서슬퍼런 윤석열 검사하고도 싸우는 사이야. 요거 X 표시했지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개새끼 적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윤석열한테 개새끼 적 같은 소리 하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면전에 두고. 그 말은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 기자단 앞에서도 윤석열을 추천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욕하고 싸울 수 있는 거고, 욕하며 싸워본 적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만배는 윤석열보다 4살 정도 아래인데 자신이 더 세다는 걸 내비치는 건 윤석열의 검사 사부인 박영수 전 특검의 뒷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정령하게 들은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의 깐부 관계. 이거 좀 읽어주세요. 그냥.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정영학이 들은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의 깐부 관계.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박영수를 변호사로 끌어들였음. 박영수를 통해 당시 윤석열 검사에 의해 수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피해가기 위해 노력 중이었음. 김만배, 윤석열은 내 카드면 죽어. 윤석열은 서슬퍼런 잘 나가는 현직 검사였고 박영수는 이미 변호사였기 때문에 녹록치 않았지만 김만배가 윤석열을 회유 및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잘난 체를 정영학에게 하였음. 김만배는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속으로 욕을 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밀고 나가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떠벌리며 자랑을 했다고 함. 예. 화천대유 만들 때 박영수가 5억에 정잣돈 투자 그분? 이때 김만배가 한 말입니다. 우리 법인 화천대유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이 땡땡 통장에 그것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박영수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수사팀장을 윤석열로 임명했을 만큼 예.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 그 박영수는 그러니까 그 검찰 특수부를 거쳐서 고검장을 예. 마치고 이게 정관 변호사로 굉장히 끝발이 좋은 딱 그 타이밍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엄청난 녹취 아닙니까? 그분보다 더 센 게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고, 이 돈이 여기에선 지금 땡땡으로 처리가 됐지만 박영수의 인척이죠. 사촌관계 이기성의 통장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여기서 밝혀졌는데도 언론에서 조용한 게 너무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게 김만배가 화천대유 돈 450억, 460억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100억을 줬다는 이 땡땡이잖아요. 네. 이기성. 예. 예. 어떤 분이 댓글창에 맨날 떠들면 뭐해 뉴스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니까 우리라도 떠들어야죠. 우리도 뉴스예요. 예. 실시간으로 일반적인 웬만한 채널보다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더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패배감 뿌리시는 건 도움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추정이지만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비리 사령탑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5억 투자 이어서 2014년에 박영수 로펌에서 남욱 정유경이 대장동 개발 입찰 준비 작업을 합니다.
박영수 로펌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아. 이 얘기는 사실 저번에 우리 방송을 했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대장동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 그때,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걸려가지고 수사가 개시되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후죠. 정확하게는 그 전후로 박영수의 어떤 우월적 위치, 굉장히 특별한 그 지위가 보이는 게, 그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 그 박 회장의 처남 조우형인가 하는 사람이 좋아요. 대출 브로커를 하면서 같이 이제 다 수사에 엮여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돈이 10억이 넘는데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를 안 받고 10년 후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거든요. 2년 6개월 네. 징역형을 받는데, 그 당시 참고인으로 빼준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였고, 그때 그 주임 그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은요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전 진짜 뻔뻔한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박영수의 로펌 직원 정민용, 김민거를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침투시킴. 그걸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만배 뭐 등등 해가지고 침투시켜서 뭔가 작업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경찰 10명이 도둑 1명 못 막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그 상황에서도 이재명 시장은 최대한 환수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게 이 사건의 저는 얼개라고 보고, 또 방송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박영수 측에 150억 원을 배정한 듯하다. 그러니까 그 박영수의 사촌이라는 그 이기성 씨, 이기성 씨 그 회사가 원래 그 관련 없는 회사였는데 거기에다가 분양권을 넘겨줘가지고 거기에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뭐 100억을 몰아주고, 그리고 그 곽상도 아들 곽병채한테 50억 그 퇴직금 준 것처럼 박영수 딸한테도 50억 주려고 했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박영수 본인한테 연봉 2억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잖아요. 정말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인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이야기해왔지만 대장동 사건은 그들이 이런 작업을 해온 것은 이재명 시장이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업에서 5,100억 이상을 환수를 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 우린 이것만 가지고 갈게, 그리고 니들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 같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 못하던 시절이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김만배의 뒤를 봐준 검사들이 거기에 돈을 챙겨가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윤석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본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그 이익을 뺏은 이재명이 공격받고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놓고 윤석열이 토론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설계하신 분이 후보님이라면서요. 그게 진짜 정말 너무 바보 같은 프레임인데, 또 어느 계층에는 먹히니까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 시절에 당연히 시장이니까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한 걸 가지고 이게 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설계는 성남시 또는 성남 시민이 가져갈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오를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대장동 관련해 땅값 오르는 그래프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게 다 결정이 되고 나니까 막 땅값이 올라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던 건 맞아. 만약에 땅값이 떨어졌다면 화천대유가 그만큼 못 가져가거나 적자를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그 당시만 해도 최대한 환수할 만큼 한 사람들한테 이재명 당신이 설계했으니까 책임져 같은. 근데 공교롭게도 상대방 후보가 그 이익을 공유한 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걸 이 조각조각 보도가 나오니까 워낙 이게 그 공사가 건설이 기간이 오래된 그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한 방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시간대별로 따라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돈이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딱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아, 이거 특수부 검사들이 은퇴하기 전에
거대한 재테크 프로젝트를 했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1,100억 원 정도를 왜 수사를 안 하고 남겨뒀겠냐고. 그러니까 검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러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지만 눈 감아주는 그 권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그 재테크를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해먹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이름이 거론되는 걸 왜 지금까지 알고 있었으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뭐 곽상도, 박영수, 그 외에 뭐 여러 최재경 그 검사 출신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털리면은 끝장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함으로써 지금 최선의 방어를 하고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대장동은 검사들 게이트 맞습니다. 전 현직 검사들의 게이트예요.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다른 건 없잖아.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우리가 범인을 찾을 때 뭐라 그래. 이익을 얻은 자가 범인이에요. 예. 이익을 본 적이 없는데 화천대유로부터 5,100억 이상을 환수했는데 어떻게 이재명이 그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 성남 도시개발회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한 2, 3억 뇌물 받았다고. 그 유동규는 이재명이 임명했으니까 이재명이 범인.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그분이 이재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윤석열 그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이명박 그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화천대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존경심이나 어떤 존중감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김만배는 윤석열한테 뭐 욕도 했죠. 뭐라 그랬대? 개새끼 족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개새끼네요. 족 같은 소리 하는 개새끼. 딱 좀 피해 갑시다. 이재명은 그냥 그분이시고요.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우리는 인용하는 거 아니요. 아니 난 웃긴 게 우리나라도 웃긴 게 그런 욕설을 삐처리하는 것도 더 웃긴 것 같아. 아니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데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삐새끼 삐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삐삐삐 새끼 삐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빡치는 거지. 윤석열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수사가 정령하게 녹취록으로 시작된 거잖아. 예. 근데 그 녹취록에 윤석열과 김만배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보여주는 녹취가 나왔어도 저쪽은 뻔뻔스럽게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이재명 후보 입장엔 그런 거지. 김만배 씨가 윤 후보와 욕설도 나누면 싸우는 사이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녹음해서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은 죽는다. 왜? 그러니까 반드시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토론에서 윤석열은 계속해서 대장동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이야기만 계속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CR도 안 막힌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성남시는 5,503억 어떤 지자체도 못한 거 남겼다. 거기에 김남배 씨 누나가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왜 사줬냐 이거만 네.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뻔뻔한 거죠. 그건 우연이래. 어쩌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논리라는 게 우리들이 입장에서 속 터지니까 그런 거야. 저 사람 범인 맞아. 저거는 고개를 100번 조아려도 할 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더군다나 진짜로 우연이 되려면 김만배하고 윤석열이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게 증빙돼야 돼. 어쩌다 보니까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 김만배 누나가 사갔네? 근데 지금 날짜까지도 맞고 김만배 녹취록에도 윤석열은 여러 번 등장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박영수와 윤석열의 특수관계까지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한테 의심의 논초리를 보내는 게 맞는데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 완전 쌩까버리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겹쳐가지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하늘 우주의 뜻이 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계약한 그 날짜가 화천대유에 현금이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배당을 시작한 날짜하고 또 겹쳐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윤석열 주변에는 그런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우연만 반복해서 생깁니까?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항상 손 없는 날짜를 찾아다녀서 그런가? 그러니까 뻔뻔하다니까. 사람이 뻔뻔하려면 그 정도는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뻔뻔함이 그 정도는 돼야 잘 먹고 잘 살고 한 아크로비스타 같은 데 사는 거야. 뻔뻔해야.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들어오는 돈은 자기는 가난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진짜 개족발. 삐 같은 아유. 삐새끼 삐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요, 혹시나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으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부산에서 국민의힘 시장이 한 짓과 이재명 시장의 그 업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사전 기대 수익이 6,300억이었습니다. 부산 LCT 7,000억이었습니다. 공공 환수한 협약이 처음에 대장동 4,400억, 부산 LCT 0원. 아예 환수가 없었어. 협약 시 환수율, 협약할 때 환수율이 70%, 부산 LCT 0%. 사후 실현이익, 나중에 이게 대장동 이 자체가 개발해갖고 총 얻은 이익이 9,543억. 부산 LCT는 1조 2천억을 벌었어요. 공공 환수, 실제로 한 게 성남 대장동은 5,503억. 부산 LCT는 부산시가 도로 같은 걸 깔아줬어. 그래서 부산시가 1,124억 원을 돈을 주고 깔아준 거야. 대준 거죠, 사실. 사후적 환수율 58%. 끝나고 나서 봤더니 전체 이익금 중에 대장동은 58%를 환수했더라. 그리고 부산 LCT는 결국 마이너스 9%. 추가 환수한 게 성남 대장동은 1,103억 원. 부산 LCT 빵원. 민간 이익은 성남 대장동은 그래서 이게 5,503억을 환수하고 나서도 저쪽이 민간 이익이 4,400억이 된 거야. 사실 윤석열이 토론 때 한 말도 거짓말이에요. 1조 얼마나 그랬잖아. 네. 실제로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돈은 4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부산 LCT 일반 민간 사업자가 벌어간 돈 1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재명 엄청 칭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LCT에 박형준 시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참 좋겠습니다. 부산시 시민으로 사실 LCT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세요.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저렇게 잘한 거를 지금도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자빠졌고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근데 이 뻔뻔한 세력들이 대장동 버스라는 걸 타고 대장동을 다녀. 선거운동 하는 거지. 이게 총 6대라고 해요. 그 이재명 후보 따라다닌다는. 그분 추적, 아니 내가 봤을 땐 이건 그분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이들 따라다니- 그러다가 윤석열 들으라 이것들아 모자란 것들아 이게 아니, 저러고 윤석열을 따라다닌다고?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재명 후보를 드러나게 하려고 이 짓거리를 네, 하는데 네, 네. 실제로는 윤석열 뒤쫓아가는 거지 알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이러다 다 죽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상식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윤석열이고요. 거기에 김만배가 가진 카드라는 게 뭐겠냐고요. 난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카드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죽일 수 있는 카드라고는 뇌물 줬다는 뜻이에요. 뭐 뇌물 줬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묵인했거나 뭐 그런 지금까지 증거를 갖고 있겠죠. 김만배가 그 말했잖아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우리 많이 봐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대장동 버스 때. 아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거야 이것들이. 공정과 상식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이 버스 랩핑하고 이 6대 한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당이 얼마나 부자인데 쟤들. 그것도 이거 당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고도 정부에서도 이거 보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빨리 김건희 버스를 만들어야지 6대, 60대. 그렇군요. GH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빤빤한 놈들이에요, 진짜.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할 말 없을 텐데도 저 세력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죠. 언론과 협작을 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밀어붙이면 돼요. 그 단면을 윤석열한테 봤잖아요. 부동산 문제 꺼내자마자 그 토론에서 대장동 꺼내는 호연지기를 보세요. 안 찔리나요? 최소한 자기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면 그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건 우연이라는 거야. 이렇게 뻔뻔한 세력이 대한민국 현실로 존재한다니까요. 자기 부인이 얻은 재산 중에 자기랑 동거하는 시점부터 만들어진 재산은 윤석열 보고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 조작 피크점이었을 때 계좌 못 가고 있잖아요. 이런 뻔뻔한 놈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후보라는 게 더 덜 받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